논문을 쓰면서 우리가 이 상관관계 분석을 많이 한다는 거죠. 상관관계 분석 이 자체만으로도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관계 분석으로 가설 검증을 할 게 아닌데, 예를 들면 회귀 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모형 같은 이런 분석으로 가설 검증을 할 건데, 그래도 상관관계 분석을 한단 말이죠. 이 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 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하기 전에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논문에서는 한단 말이죠.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이 두 상관이니까 이게 서로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상관.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짝짓다 보니까 상관관계 분석을 한 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그려보면 변수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라고 치면은 변수가 하나가 A, B, C, D 이렇게 되면 자기하고 자기 자신 간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관관계, 이 네 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상관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은 1입니다. 상관관계가 1이고, 자기 자신과 나머지 이 관계들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 이거죠. 이 관계들의 값이 여기서는 지금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죠. 이게 R 값입니다. R 값. 이 모든 게 R 값이죠. 이 R 값이 이 절대값 1보다 작게 나오겠죠. 자기하고 자기 자신은 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절대값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 R 값이. 자, 그런데 이 상관관계 분석의 R 값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상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높냐 이거죠. 낮냐 이겁니다. 이것들이 과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 유의확률 P값을 도출해서 P값이 0.05보다 작냐 또는 0.01보다 작냐 해서 0.05보다 작으면 별표 하나, 0.01보다 작으면 별표 두 개를 이제 던져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만약에 이 두 개씩 묶여진 이 변수들이, 상관관계를 보는 변수들이 둘 다 독립 변수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체크를 할 수가 있죠. 다중공선성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니네 둘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파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런 모형을 써놨는데, 설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네 둘이서, 독립변수 둘이서 막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인데, 지네 둘이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가라는 종속 변수에는 안 가고 자기 둘이서 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중공선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줘야겠죠.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이론적 타당성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이런 모형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그려다 보면
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문제를 모형 설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A이고 이게 B고 종속 변수가 C란 말이죠. A가 C에 미치는 영향력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상관관계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가설 검증이라든지 논문의 취지와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A하고 C 사이의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죠. 자, 1번의 경우에도 조치가 있어야 되고 2번의 경우에도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관관계를 통해서 먼저 가설 검증하기 전에 가는 길목에 있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해봄으로 인해서 가설 검증 들어가면 이제 버스는 떠난 거예요. 버스는 떠난 거기 때문에 버스 떠나기 전에 상관관계 분석을 해봄으로써 첫 번째, 두 번째, 요 앞에서 봤던 첫 번째, 두 번째 이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죠. 조치가 뭐냐? 자, 버스 떠나기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모형을 수정을 해라 이거죠. 모형을 수정해라는 겁니다. 수정을 해서 가설 검증을 들어가자 이거죠. 왜냐하면 가설 검증 이대로 들어가 버리면 어차피 내가 원하는 취지에 가설 검증 되지도 않을 뿐더러 버스는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진다는 거죠. 가설 검증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가설 검증을 위한 취지라든지 이런 목적에 비춰봤을 때 상관관계를 먼저 해보고 조치를 취할 거냐, 모형 수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조치라는 것은 모형 수정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설문조사를 다시 해야 되냐 이 문제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 논문에서.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 이 자체도 하나의 분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만 상관관계가 다른 분석으로 인해서 가설 검증을 할 때도 상관관계 분석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상관관계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